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변운연입니다. 보험회사 맞짱뜨기 55번째 영상입니다. 천안에 사는 46세의 남자분 한민국 씨는 대기업의 사무직으로다가 근무하다가 구조조정 때문에 명퇴를 하고 나옵니다. 나와서 마땅한 재취업이 되지 않자 대리운전 기사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대리운전을 하고 술이 취한 차 주인을 뒷좌석에 태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한민국 씨는 현장에서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유족들한테 원래 지급해야 할 재해 사망보험금은 1억 원인데 직업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한테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전액 지급할 수 없고 4,7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를 하였답니다. 이에 유족들은 저에게 전화로 상담을 물어왔고 저하고 상담을 하던 중에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망보험금 4,700이 아닌 1억 원 전액을 지급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법적 대응, 즉 보험금 청구 소송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삭감이 아닌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전액 지급받았던 사례를 가지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보험회사가 직업변경 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삭감 지급을 할 때 유족들은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삭감을 반드시 당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오른쪽 아래 구독 알람 설정과 왼쪽 아래에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계약 체결 당시는 직업 위험 등급이 1급인 사무직 종사자였다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험 직업 등급 3급으로 직업을 변경하였고 그 변경된 직업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망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도 있고 또는 전액 지급받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 삭감 지급을 받아야 되고 어느 때 삭감 없이 전액을 지급받아야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설계사나 보험 대리점한테 계약 체결 후 직업이 변경되면은 또는 이륜차라는 것은 오토바이죠. 오토바이를 소유 탑승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듣고 그 직업 변경 통지 의무나 이륜차 탑승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삭감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듣고 그러한 직업 변경 통지 의무와 이륜차 탑승 통지 의무가 기재된 보험 약관을 교부받았다면은 그것은 보험금이 삭감 지급되어도 계약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설명을 듣고도 직업변경 통지를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직업변경 통지 의무를 하지 않은 귀책 사유는 계약자한테 있기 때문에 삭감 지급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직업변경 통지 의무나 이륜차 탑승 통지 의무에 대해서 설계사나 대리점한테 설명 들은 바도 없고 그러한 내용이 담긴 보험 약관을 교부받은 적도 없다면은 당연히 보험계약자는 직업이 변경되더라도 보험회사한테 통지해야 할 의무의 존재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통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보험회사는 삭감 지급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법원도 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변경 통지 의무는 보험계약자의 이해관계에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서 보험자의 설명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4년 7월 24일 선고 사건 번호 2013-217108 판결을 보면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 약관에 대한 명시 설명 의무의 내용과 보험자의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자는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서 판시했는데 소급 판결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판시 내용을 보면은 갑이 자신을 주피보험자, 을을 종피보험자로 하여 병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병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하게 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병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약관 조항에 관하여 명시 설명 의무를 지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병회사의 명시 설명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파기환송을 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 내용을 보면은 갑이 자신을 주피보험자, 대학생 을을 종피보험자로 하여 병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을이 방송장비 대여 등 업종에 종사하면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험사고를 일으키자 병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병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판결 요지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요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 의무를 진다. 다만 이러한 명시 설명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 설명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보험자에게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 내용의 주장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하였습니다. 갑이 자신을 주피보험자, 을을 종피보험자로 하여 병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병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병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에 관하여 명시 설명 의무를 지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보험자가 명시 설명하여야 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위 약관 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제653조가 규정하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들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상법 제652조 제1항이나 제653조의 규정을 단순히 되풀이하거나 부연한 정도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서 병회사의 명시 설명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에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에 관한 법리 오해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갑이 자신을 주피보험자, 직업급수 1급의 대학생이던 을을 종피보험자로 하여 병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을이 직업급수 2급의 방송장비 대여 등
업종에 종사하면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험사고를 일으키자 병회사가 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병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갑 또는 을에게 직업 변경이 통지 의무의 대상임을 알렸다거나 방송, 장비, 대여 등 업종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대학생이 졸업 후 취업하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직업이라거나 방송, 장비, 대여 등 업종이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직업이라는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나아가 갑 또는 을이 직업 변경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자료도 없는데도 병회사가 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 의무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판단을 하여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던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렇다면은 직업 변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 통지를 안 할 경우에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생명보험계약은 성별에 따라서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계약 같은 경우 사망률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기 때문에 남성이 보험료가 좀 더 비싸고 여자는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사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20대인 피보험자보다는 60대인 피보험자의 생명보험의 보험료가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직업 위험급수가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에 관계없이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만 보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생명보험은 직업 변경 통지 의무라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직업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보험회사한테 통지 안 했다고 하더라도 생명보험 계약은 사망보험금을 삭감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은 보험계약 체결을 할 때 피보험자의 직업이 위험급수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아까 한민국 씨의 예처럼 순수한 사무직인 경우에는 위험급수가 1급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렴한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을 체결하고 어느 순간 직업의 상해급수가 3급인 대리운전기사로 직업이 바꿨다면 그거를 보험회사한테 즉시 직업 변경이 됐다고 통지를 하고 보험료를 직업 변경된 시점부터는 상해급수 1급에 대한 보험료가 아니라 상급에 대한 좀 더 비싼 위험도가 높으니까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좀 비싸지겠죠. 그러한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정상적으로 직업이 변경된 이후에 사망을 하더라도 보험금이 삭감 지급되지 않는데, 그걸 통지를 안 했기 때문에 보험료는 예전에 변경되기 전 상해급수 1급의 보험료를 내왔기 때문에 그 1급에 해당되는 보험료와 변경된 상급에 해당되는 보험료의 요율대로 그만큼 삭감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위험급수 1급인 경우에 보험료가 10,000원이다, 2급인 경우에는 20,000원이다, 3급인 경우에는 30,000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1급이어서 10,000원의 보험료를 냈는데 직업이 3급으로 바뀌어가지고 사망을 했다 그러면은 보험료가 30,000원이라고 제가 그랬죠. 그러면 10,000원과 30,000원의 그 비율대로 삭감을 하게 되면은 30,000원에 10,000원은 3분의 1이니까 사망보험금 1억 원에 3분의 1인 3,330만 원만 지급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은 직업이 변경됐고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은 모든 사망보험금은 전부 다 삭감 지급을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보험사고가 변경된 직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삭감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까 한민국 씨 같은 경우 직업이 순수한 사무직에서 대리운전기사로 바뀌었는데 대리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변경된 직업과 관련이 있으므로 삭감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대리운전 기사로 직업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등산을 가서 추락했거나 여행을 가가지고 사고를 당하였거나 아니면 낚시를 가서 사고를 당하였거나 변경된 직업 직무와 상관없이 사고를 당하여 사망했다면 그 사망보험금은 삭감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전액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거꾸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리운전 기사, 즉 위험급수 상급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약을 체결하고 상해급수 1급인 사무직 종사자로 직업이 바뀌었다가 업무와 인과관계가 일시 사무를 보다가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아까는 위험급수가 1급에서 3급으로 높아진 경우의 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험급수가 높은 등급에서 낮은 등급으로 변경됐다가 사망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때에는 보험금을 증액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운전 기사로 있을 때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상급에 해당되는 비싼 보험료를 지금까지 내왔을 겁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저렴한 상해급수 1급으로 직업이 변경됐음에도 보험회사한테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계약자는 사망하기 전까지 계속 상해급수 상급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해 왔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거꾸로 이 사망보험금이 1억이다 그러면은 보험료를 3배나 비싼 보험료를 내왔기 때문에 1억이 아닌 3억을 지급받아야 타당합니다. 오늘은 직업 변경 통지 의무에 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 삭감을 할 수 있는 경우와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알람 설정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횡포를 일삼는 일명 이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책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이상한 보험회사를 구입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